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넌 전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49번째 시간으로 따개비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따개비, 한기용. 날씨는 푸르고 사방이 환해서 좋았다. 시내를 벗어나 바다가 있는 북동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도심이 저만치 물러나고 해안 초수들이 드문드문 서있는 제방길을 달릴 때 푸른 하늘에 새떼가 날아가는 광경이 보였다. 회색 도시 거리에서는 어김없는 눈여기다 새들은 우두머리 새 꼬리 뒤로 6마리씩 두 갈래로 나뉘어 창공을 헤쳐나가고 있다. 문득 가슴이 아려왔다. 갈매기일 거야 낯가리며 문득 저 새들이 기러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나질에 어머니는 두려움이 쌓인 얼굴로 기러기를 외쳤었다. 아니지, 기러기는 가을 하늘 공활 할 때 날아가잖아. 짐짓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아 고인침을 삼키며 인천대교를 지났다. 어머니가 늙음하게 이명과 함께하게 된 것은 비단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 이명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상이 되었다. 앙상한 두 손으로 양쪽 귀를 감싸 쥐고는 우우 신음을 쏟고 계실 때에는 내 귀에 고막도 덩달아 달팽이 관속을 사근파리로 긁히듯 아팠다. 의사는 진단하면서 고령에 이미 고망이 손실되어 보청기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을 했었다. 평생 소식에 채소류만 좋아했던 어머니인지라 육신의 지방질이었고 야윈 체질로서 이명의 발언은 더욱 기성을 부렸다. 아심나절 어머니는 깡마른 얼굴에 초점 없는 눈길로 지난밤엔 새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서 한숨도 못 잤다는 하소연을 하고는 머리를 움켜쥐고 계셨다. 그 기러기 닮았다는 새소리 환청은 가느다랗게 끼룩끼룩대다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엔 천둥벼락 치듯이 열차처럼 머릿속으로 달려온다는 끔찍한 절규도 토해내셨다. 그 반복되는 이명의 습격은 다채롭게 어머니를 공략하는 데 말씀에 의하면 기차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심지어는 어머니 선대의 어른들 호곡소리까지 실로 다양한 마귀성들의 집합이었다. 순수한 심성으로 가족들과 주위를 따뜻한 구들장처럼 데워주셨던 어머니의 일생에 대한 하늘의 대접치고는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였다.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가 용류도 해안가 후미진 해안 부근에서 다시 들려왔다. 비린 해초 냄새가 코끝을 맴도는데 개흙을 잔뜩 묻힌 초로의 사내가 투덜거리며 지나친다. 젠장 애당초 이놈의 신공한 건설을 도시락 써들고 막았어야 했어. 보안이 헐렁한 품새가 어로소학기 없어 보이는 고단한 어부차림이다. 풍화된 바위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다. 언젠가 망망대에 넘어 신세계로 건너가고 싶은 포부의 추랑의 깃발을 움켜쥐는 꿈을 꾼 적도 있었다. 오늘날 그 꿈은 아득한 심한 한 구석에 버리지 못하면서도 희미하게 처박아 놓고 있는 시상 한 구절처럼 마치 파란색 옷감이 낡아가면서 회색으로 탈색되듯이 아련하게 되색된 꿈으로 남아있다. 자그마한 모래사장에는 대양에서 흘러들어온 온갖 부유물들이 흩어져 있었고 어느 시절 장흥급제 의사화를 꿈꿨을 학도의 흔적인지 찢어진 공책도 눈에 들어왔다. 바닷물에 젖어 번진 잉크 자국 속에는 개미글씨처럼 펜촉으로 정성스레 필기한 노트의 한 세월 절차 탕마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래 내 꿈도 내 추랑의 가치도 이렇게 오랜 잉크처럼 번져나가 탈색되며 이제는 하나의 특징 없는 회색 인간으로 서 있게 되었으니 갑자기 노란 현기증이 솟아오르며 휘청거렸는데 기속에서는 빠지직거리는 이명마저 들렸다. 문득 해수에 찌던 바위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해변의 터줏대감들이 보였다. 귤껍질과 온갖 폐류의 잔해가 차츰 현생대의 모래하석으로 화해가는 지점의 바위에 붙어 나를 응시하고 있는 풍진 속의 기이한 녀석들, 바로 따개비들이었다. 원래 따개비는 모두 바다에 살며 난생이다.
바위 배 밑 등에 붙어서 생활하며 몸길이 10 내지 15mm로 스케줄의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있다. 몸은 외투광 안에 거꾸로 써있는 모양으로 머리와 6쌍의 망각이 있는 흉부로 구성되어 있다. 배가 없으면 머리에는 눈도 없고 버더듬이도 없다. 이쪽의 입으로부터 6쌍의 망각을 움직이면서 물속의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처음 그들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잠시 후 나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어머니가 계신 집 쪽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따개비들의 서로 다른 얼굴들에는 어머니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이명의 여러 형상들이 만화경처럼 표현되어 있다. 환청의 극심한 괴로움에 하는 얼굴, 소리의 피악질에 함몰되어는 보살의 처연한 얼굴, 사일머의 진위를 묻다가 끝내 돌아서며 우는 얼굴, 아예 고통을 넘어서 고소를 머금고 있는 해탈 직전의 얼굴, 그리고 어머니의 힘든 삶을 헤원치 못하는 불효자인데 일그러진 얼굴까지 이 절묘한 군상들의 표정을 연출하고 있는 따개비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녀석들이 절망이 있기 전까지는 바다는 과연 공평하고 은혜로웠는가? 그리고 이들은 이 절망을 넘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따개비들의 동공들은 이미 화석으로 화해 있었고 작은 공동에는 바다 고동들이 들어앉아 시공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것이 업장이고 윤회다. 따개비의 일생인들 인간과 무에 다르라. 바다에서 나와 그들의 어머니인 바닷물 속에 부유하다가 만년에 이렇게 형해화되는 것이 삼남한상의 이치요 어찌 생자필멸의 원칙이 아니던가. 그러나 탄식과 더불어 현실에 대한 깊은 회한이 밀물처럼 달려들었다. 주인은 온통 어머니의 분노한 소리들로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무릎에 머리를 박고 두 귀를 감싸 안고 있는 나에게 수천 마리의 기레기떼가 달려들고 있었고 화통이 금세 터질 듯한 전기기관차에 고조되는 질주소리, 문풍지를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태풍의 강섭소리, 그리고 내막마저도 녹여버리는 망자들의 호곡소리까지도 순간 벌떡 일어나 나도 덩달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손바닥만한 주변 모래사장은 삽시간에 하드록 페스티벌의 절정마당처럼 파열된 소리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따개비들의 절규와 나의 신음이 잦아들 좀 가까이에서 갈매기들이 날아왔다. 기룩기룩 기룩기룩. 초췌한 사내의 퀭한 눈망울에 놀랐는지 갈매기들은 이내 제비상하여 따개비 바위 너머로 사라졌다. 따개비 바위에서 힘없이 걸어나와 해변에 있는 가게 앞 파라솔에서 맥없이 캔커피를 홀짝거렸다. 옆자리 병상에서는 두 사내가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까 투덜대며 지나가던 개혁두성이의 어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이, 이 병신같은 썸놈들이 그걸 몰라. 개펄은 장비 들어가고 석축에 세면 쳐서 들쑤시면 그날로 끝이야. 복원이 안 된다고. 쥐꼬리 보상금 몇 푼 받고 천년을 지켜온 갯벌을 포기하는 병신같은 놈들. 그때 약착같이 신공항 건설 못하게 장비 앞에 들어 누웠어야 하는 건데 에이 시부를 역같던 세상. 갑자기 이웃한 따개비 바위의 일생과 이곳 해변에 대하여 어부에게 물어보고 싶어졌으나 분기탱천한 그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눈을 들어 바다를 바라보니 갈매기들이 점점이 날고 대양으로 나가는 화물선엔 노란 마스터가 노스텔자 손수건 긴 손가락처럼 빛나고 있다. 기룩기룩 갈매기떼가 땡볕을 온누리를 감싸는 가게 위로 다시 날아왔다. 문득 그 떠가는 배 위에 노란 마스터 위에 환영이 펼쳐졌다. 처절한 이명의 고통 속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한방 웃음을 지며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아까 본 따개비 중 어느 녀석이었나 빙글에 예마시중의 미소를 짓는 어머니의 얼굴이 분명 있었다. 그래, 분명히 있어서 젖은 눈을 슬쩍 훔치며 가게를 나와 따개비 해변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기룩기룩 갈매기들도 따라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오늘 밤 어머니 소리 손님은 당신이 기러기라고 착각하시는 갈매기들이 틀림없을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